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2021년 1월도 이제 거의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갔습니다. 참 시간은 마치 쏜살과 같이 흐르고 있죠. 이제 2월이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년 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모쪼록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도대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의감이 몰려오는 그런 분들, 또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서 우울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그런 대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대화보다는 정말 삶을 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혜로운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제가 상담하는 비엔나미스 월남인 클라이언과 1시간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오랜 음주 습성으로 인해서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위기를 가져오면서 그만 한 잔 술에 취해서 어느 날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찰에 연행되어서 법적인 그런 제재 상태에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많이 그런 사건들이 법적으로 기소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물론 한국도 많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요, 술과 가정폭력 이런 상관관계가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일삼는다, 이런 상관관계는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특히 가정폭력을 정말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알코올 음주 습성이 있고 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술로 인해서 술이 기폭제가 되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은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더 이상 술을 마시면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서 이제 술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그 내적인 동기부여보다는 그 외적으로 마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각오, 그 자신의 그 결심, 그 밑바탕에는 자기의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없을 때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죠. 그래서 술을 끊고자 하는 분들은 그 자신의 그 확고한 내면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끊고자 하는 동기부여. 그러려면은 끊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요소가 따릅니다. 그 한 가지는 과연 술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술 문제가 있는가? 참 이 문제는 보통 음주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술 문제가 어느 순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알코올 중독이란 무엇인가? 또는 addiction, 일반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술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부정의 심리가 팽배하죠. 이제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는 동기, 또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동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 10대 후반, 20대 때 이제 술을 배울 때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점점 남자는 술을 마시는 거야. 술 마시는 남자가 인생의 묘미를 알게 돼. 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통념,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자꾸만 술을 마시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 왕따를 당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술이 중심이 되는 직장문화 또는 친구관계,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술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엔타이 소셜 비헤이비어라고 평가받는, 즉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회적 편견이 팽배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자신의 그 습관적 음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결혼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도대체 알코올 문제는 무엇이고 나는 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그래서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 술 문제가 자기 것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술을 마시게 된 잘못된 고정관념과 사회적 관념들이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은 합리적인 것인가? 에 대한 그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선행 조건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자리 잡을 때 정말로 술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정말 술을 끊기 위해서 나의 그 내면적인 본연의 모티베이션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원인과 또 그 부정적인 결과들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 여러분과 삶의 진솔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